새로운 기능을 과시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첨단 냉장고들. 과연 냉장고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 여기 냉장고의 평범한 진화를 거부하는 기업이 있다. 그들은 냉동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며 저온 보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다. 빙점의 온도에서도 액체를 얼리지 않는 기술. 하지만 효과는 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 기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150여 년간 현대인이 사용해온 냉장고와 냉동고의 개념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싶다는 사람들. 오랜 시간 오직 한 기술에 매달려온 결과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 슈퍼쿨러의 창조 경제를 만나보자. 냉장고도 냉동고도 아닌 신개념의 저온 저장고가 탄생했다. 지난 6년간 오직 신개념 저온 저장고의 연구 하나에만 몰두해온 사람들. 지난해 창조경제 대상에서 주목을 받은 기업 슈퍼쿨러다. 이들의 개발품은 다름 아닌 냉각고로 불리는 제품. 영하의 온도에서 저온을 유지하는 것은 냉동고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냉각고 안에서는 액체가 얼지 않고 있는 것. 슈퍼쿨러가 개발에 성공한 냉각고는 지난해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오랜 심사숙고 끝에 태어난 개발품답게 시작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나 동남아와 중동 지역같이 더운 나라에서의 문의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 대응 작업이 한창이라는데. 네, 저희 제품은 오히려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는 제품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중동, 동남아 등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안에 최저 50개국에서 한 60개국 정도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 때문에 저희가 대량 생산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간 저온 보장으로는 냉장고와 냉동고 두 가지의 형태로만 존재해왔다. 더 나아간 기술이라고 해봐야 급속 냉동이나 극저온과 같이 온도의 영역에 따라 나뉘었을 뿐이었는데, 하지만 슈퍼쿨러는 세상에 없던 냉각고라는 개념을 시장에 내놓았고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냉각고란 정확히 무엇일까? 만들어지긴 저희 이 냉각고는 과냉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슬러시화시키면 얼음과 그 안에 있는 그 맛과를 동시에 그 사람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냉각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장치이고 이것을 우리는 냉각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냉각 기술. 귀에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영하 50도씨 정도의 성층권에서 극소량의 수증기가 얼지 않고 떠다니고 있다. 이 수증기가 대륙권으로 내려오면서 마찰로 인해 점점 크기도 커지고 무거워지며 눈이 되는 것인데, 성층권의 수증기처럼 어느 점에서도 액체가 얼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과냉각 현상이다. 실제로 김병욱 대표가 냉각고를 개발한 계기도 일상에서 우연히 과냉각 현상을 발견하고부터였다. 냉동고에서 꺼낸 생수병이 대부분 얼어 있었지만 얼지 않고 액체 상태 그대로인 것도 있었던 것. 네,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제가 가끔 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더울 때는 얼려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냉동고에다 집어넣고 생수 몇 통을 해놨는데 이제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1시간 안에 뺐는데 어떤 건 얼어 있고 어떤 건 얼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어 있지 않은 것을 이제 한번 흔들어 보니까 이게 슬러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희한한 발견이다 해서 인터넷 뒤져보고 뭐 책도 보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과냉각이라는 이제 현상이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슈퍼쿨러 냉각고의 탄생을 예고한 일화였다. 과냉각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겠다는 개발진. 과냉각 현상이 적용되는데 액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었다. 다만 성분에 따라 냉각고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질 뿐인데, 일반 생수는 영하 5도씨,
탄산수와 같은 음료는 영하 7도에서 8도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주류는 영하 12도시로 가장 낮았다. 동결점 아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미묘한 상태. 이런 관행각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요, 가볍게 치거나 자극을 주면 그때 이제 슬러시 상태로 바뀌거든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이고 영어로는 슈퍼 쿨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액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온도가 떨어지면 리퀴드에서 이렇게 고체인 얼음 형태로 변하는 데 반해서 조건만 갖춰진다면 그게 얼지 않고 그냥 있다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는다거나 또는 어떤 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 바로 얼어지는 건데, 그 이용을 우리가 관행각 현상이라고 하고. 관행각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액체가 냉각된 후 어느 점에 도달하면 동결이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분자나 이온이 정렬하고 결정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온도만 하강하는 것이다. 이 불안정한 상태에 자극을 주면 작은 얼음 결정이 생기고 분자는 그 결정을 향해 일제히 모여 정렬을 시작하는 것. 물이 얼기 위해 필요한 응결핵이 없는 것도 관행각의 원인이 된다.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나 고체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핵이다. 핵은 먼지일 수도 있고 용기의 표면일 수도 있다. 또는 외부 충격도 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냉각고에서 꺼낸 음료를 툭 치면 이내 살얼음이 끼는 것도 이런 원리인 것이다. 이것이 슈퍼쿨러가 개발한 냉각고의 동결 메커니즘이다. 특히나 관행각 현상을 거친 음주류는 맛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시원한 청량감을 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유명 탄산음료 회사와 주류 회사에서 이들의 냉각고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점에서라고. 그렇다면 냉각고 안에 들어간 액체는 무조건 얼지 않는 걸까? 뚜껑이 열려있는 음료수가 그렇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관행각은 밀폐 상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진공 포장된 음료나 밀봉을 잘 시킨 용기에서라면 관행각을 유지시키기에 적당하다. 하지만 관행각 현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 찬 공기가 냉각고 안에 흘러 들어가서 그 전체를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용기의 일정 부분마다 온도차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온도차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꼭 흔들어야만 진동이 아니라 또 다른 진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틀린 것도 결국 진동이니까요. 냉각고 내부의 온도차는 곧 또 다른 진동과도 같았다는 개발진의 설명. 일정한 온도는 냉각고의 필수 조건이었다는 것인데, 기체의 대류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도록 기술적으로 조작한 것이 관건이었다. 그 밖에 또 어떤 환경들이 필요했을까? 얼리고 싶은, 관행각을 하고 싶은 물질에 필요한 온도를 편차 없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흐름을 그 갇혀진 용기 안에 똑같이 분포시켜서 진동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조건을 갖추면 관행각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일반 냉동고에서도 관행각은 종종 이루어진다. 하지만 냉동고 안쪽 전체에 냉기가 골고루 분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늘 발견되지는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냉각고 자체의 온도가 편차 없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고, 그 온도는 내부 곳곳에 똑같이 전달돼야 한다. 또한 어떤 진동도 없어야만 관행각의 조건이 완성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냉기의 흐름은 물론 방향과 양까지 일정하게 조절해야 했다. 개발진은 가장 원시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냉각고 안쪽의 냉각 덕트에 종이와 테이프를 일일이 붙이고 떼가며 수천 가지 경우의 수를 직접 분석한 것.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지금의 냉각 덕트 구조를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6년이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의 배열수라든지 구멍의 크기, 그리고 공기의 세기, 이런 이제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그 조합을 시키는 게 수천 가지 조합이 나와요. 그럼 수천 가지를 만드는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수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류 현상, 특히 이제 공기가 어떤 그 순환되는 속도와 세기와 온도차, 균일도, 이런 것을 그 최종적으로 그 성과를 얻는데 한 6년이 걸린 겁니다. 관행각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었던 진동의 최소화. 이것은 핵심 부품인 컴프레셔와 모터에 달려 있었다. 작은 진동에도 금세 얼어버리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애꿎은 부품만 버려지는 일도 많았다고. 결국 냉각고에 적당한 부품을 찾는 것으로도 모자라 미세한 진동까지 잡기 위해 설비 시 고무 패킹 등을 이용하고 나서야 진동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슈퍼쿨러에선 부품 가공에서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전 공정을 직접 맡고 있다. 그 마지막 단계는 성능 시험. 특히나 동남아 등의 덥고 습한 지역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외부 환경으로 인한 변수를 보다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성능 실험용 대형 챔버에는 냉각고 17대가 한꺼번에 들어간다. 이곳의 환경은 습도 80%, 온도는 32도씨. 고온 다수의 환경에서도 냉각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실험을 통과해야 판매품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전압이라든가 주파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일단 진행을 하고요. 또 각 나라마다 기후 조건이라든가 그 생활 환경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영하 5도에서 15도씨의 온도를 구현하고 있는 관행각고. 슈퍼쿨러는 새로운 개념의 개발품을 상용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성공시키며 지난 창조경제 대상에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개발품. 하지만 이렇게 주목을 받기까지 주요 개발진들은 남모를 고충을 많이 겪었다.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에 헌신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가장 어려웠고,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지극히 적은 인원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고, 또 어려웠던 것은 그 긴 기간 동안 이것을 하면서 장소의 문제랄지 또는 뭐 자금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욱 대표는 국내 전자대기업 출신이었다. 함께 모인 사업 초기 멤버 5명도 비슷한 위치에 소위 잘 나가는 인재였다. 그런 안정된 길을 버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느라 그동안 속도 참 많이 썩었다고. 지난 2005년 창업에 대한 의지를 모으면서 2012년 양산에 성공하기까지 쏟아부은 개발비만 수십억. 그러는 사이 가족들에게도 외면받는 날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겐 남다른 포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관행각 원천 기술을 이용을 해서요. 지금 식음료의 어떤 슬러시를 만들 수 있는 관행각고를 더불어 농수산물, 의료 이런 분야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관행각 하면은 슈퍼쿨러, 슈퍼쿨러 하면은 관행각, 이렇게 우리가 관행각은 세계 최고의 회사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산 신선식품도 관행각고를 통해 냉장 상태로 유통되는 데다가 장기 보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슈퍼쿨러는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를 막바지까지 끌어올려 양산을 앞두고 있다. 네, 관행각 기술을 이용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장기 보관이랄지 혈액 또는 제대열 뭐 이런 여러 형편들을 이렇게 얼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행각 기술이 거기에 좋은 효과를 얻고 실제 모 대학병원과 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저희가 그 생산을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저장 문화를 예고하고 있다. 어느 점에서도 얼지 않는 관행각. 오직 이 한 가지 기술에 대한 집념은 지금 더 넓은 세상으로의 비상을 꿈꾼다. 슈퍼쿨러의 가장 큰 성과는 갈수록 세분화되는 냉동 냉장 기술에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는 핵심 기술의 노하우를 발견한 것입니다. 슈퍼쿨러의 창조 경제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입니다. 슈퍼쿨러의 창조 경제는 새로운 문화 창조다.